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시를 책임지는 입시살롱 허태우 부스터 김성준 부스터입니다. 정말 딱 수시원서 접수하고 나서 수능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논술시험 그 다음에 뭐 면접 여러분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숙박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숙박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컨디션을 우리가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논술 시험 중에는 특히 면접도 그러하지만 아침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새벽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도 혼자 보내지 않잖아요. 보통 온 가족이 이동을 하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처음에 출발 전부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숙박이든 아니면은 기차표든 여러분이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시니까요. 한 10월 달쯤에 여러분이 잊지 않고 여러분이 숙박 꼭 그 시험장 주변에 있는 이제 아니면 호텔이나 아니면 좋은 숙박 시설에 여러분이 한 번쯤 이제 묵으시면서 컨디션을 조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컨디션 하면 또 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음식 어떨까요? 일단은 자기가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숙박이랑 좀 연결해 보면 내가 진짜 친한 친구 집 혹은 내가 정말 뭐 가까운 친척의 집에서 뭐 하룻밤 자겠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평소에 먹던 음식이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막 물론 이제 나랑 가까우신 분들께서 마음을 열어서 이제 더 좋은 음식을 해주시겠다고 갈비찜 해주시고 잡채 해주시고 해주시겠지만 사실 이게 과연 긍정적인 요소일까 한번 생각해 볼 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은 우리가 수능을 위한 컨디션 조절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논술은 어쨌든 한 2시간 안에 보니까 학생들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밥 안 먹고 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자, 오히려 에너지는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딱 맞춘 자신의 식습관, 식 패턴, 그리고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비로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도착해선 뭘 주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손에 짚게 되는 게 뭐예요? 펜이죠. 그런데 이 펜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쓰던 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펜을 지급해주는 학교도 있죠. 경희대가 대표적이죠. 예, 맞아요. 그런 학교들은 펜을 딱 지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런 펜과 유사한 종류에 적응이 돼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연필로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이 펜으로도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펜을 허용하는 대학 중에서 방금 경희대학교 이야기 하셨는데요. 수정 테이프나 아니면 수정 펜이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허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볼펜으로 쓰고 나서 볼펜으로 내가 지우고 볼펜으로 다시 써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미리 경험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고치는지를, 내가 어떻게 고칠지를 다 연습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준 부스터님, 그 검은 펜하고 파란 펜이 있고 혹은 검은 펜하고 검은 연필이 있는데 같이 사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번은 샤프로 쓰다가 2번은 볼펜으로 쓰다가 3번은 파란 펜으로 쓰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채점자와 약속을 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채점자한테 아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채점자가 내 아는 사람이야, 우연히. 채점자가 뭐 예를 들면 한 가까운 이웃 어른이었어. 근데 진짜 친해. 실제로 채점자는 예를 들면 자신의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 고3에 있으면 채점자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서는 아마 안 될 텐데 이웃 어른이 만약에 채점자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 예를 들면 동네 삼촌이야. 삼촌, 저 1번은 펜으로 쓸게요. 2번은 샤프로 쓰고요. 3번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표시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와의 약속이 될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빵점 처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 원고지 칸이 있잖아요. 그 원고지 칸 바깥에 그 어떤 표시도 하면 안 돼요. 옛날에 학생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 쓰고 나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유유 이렇게 써놨어요.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원고지 바깥쪽에는 그 어떤 형태도, 그리고 원고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인이 될 만한 그 어떤 형태도 적어주면은 안 된다. 이게 무조건 부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럼요. 여러분들 연습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뉴뉴하고 싶으면 연습지에 뉴뉴하십시오. 예, 그리고 펜 항상 여러분들 펜을 써야 되는 대학도 있고 펜과 연필이 혼용되는 대학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학생이 그 습관이 있었어. 그런 학생들 보셨죠? 펜 연습하는데 연필로 먼저 쓴 다음에 펜으로 그 위에 더 쓰는 친구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저는 진짜 가슴이 덜컹했어요. 선생님 답안 잘 쓰고 나왔대요. 시험 끝나고 물어봤는데. 근데 시간이 없어서 연필로 다 써놓긴 했는데 펜으로는 조금만 쓰다 나왔어요. 불합격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학생이 차마 네. 앞에서 야, 너 그거 불합격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시험을 막 보고 나온 상황에서 자기는 다 썼으니까 기분이 좋아했겠죠. 그런 사소한 실수들이 여러분 네. 정말 억울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펜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 만약에 내가 좀 뒷줄에 앉았어. 내가 좀 약간 뒤에 앉았어.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제 시험 감독관이 하나씩 시험 끝나고 거두는데 내가 뒤에서 펜을 들고 조금씩 내가 더 그래도 한 20초, 30초라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적는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조건 빵점입니다. 빵점입니다. 이 시간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남아도 문제예요. 시간이 남았으면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뭘 안 썼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모자라다.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학교별로 요구하는 분석 시간과 쓰는 시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쓰는 연습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채점관은 3명이 들어올 겁니다, 평균적으로. 펜 놓으라고 하는 순간 안 놓으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시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형태의 연습까지 해줘야만 그 시험 날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물론 뭐 너무 당연한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전자기기 가져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 핸드폰 가져가지 말고 그냥. 그래서 그런 간단한 사안들을 차치하고라도 시험 현장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누릴 수 있도록 나 마음도 준비를 해주고 주변 환경도 준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시키는 거 잘 따라주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지켜주는 게 시험장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매너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합격 발표를 수능 전에 발표하는 학교도 있죠. 그럼요. 그리고는 수능 이후에 합격 발표되는 학교들은 상당수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채점이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보통 12월 뭐 14, 15부터 시작해서 뭐 12월 뭐 20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날 겁니다.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은 어떻게 할까요? 거의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16일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보통 이 16일 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16일로 딱 정해져 있으면 14일이나 15일에 발표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찍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16일에 확인해도 합격했으면 그만이지만 14일, 15일에 확인했는데 예비번호야. 그러면 여러분은 핸드폰과 여러분의 몸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비번호는요. 만약에 앞에 나의 앞에서 합격한 학생이 만약에 내가 이 대학에 입학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면 입학 포기를 하면요. 예비번호 1번에게 먼저 전화가 갑니다. 근데 그 예비번호 1번에게 전화가 갔을 때 대학 측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를 접수했을 때 등록했던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번호들로 전화를 다 해보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대학에 입학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예비 번호에게 전화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전화를 받아서 그 즉시 입학을 한다는 의사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최대한 빨리 여러분이 만약에 발표가 16일이면요. 한 13일, 14일부터 계속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고 예비번호가 뜨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비번호 빠지는 건 물론 매년 불규칙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번호 기다리면서 이거 빠지길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은 꼭 그때 막 핸드폰 바꾸거나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사람 많은 곳에 여러분 함부로 가지 마시고 왜냐면 전화가 굉장히 불규칙한 시간대에 와요. 오전에 올 수도 있고요. 막 저녁에 올 수도 있는데 막 저녁에 여러분들 콘서트장 이런 데 가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경건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번호가 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요. 사실 논술 예비번호가 많이 도는 전형은 아닙니다. 예. 근데 예비번호를 받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글을 좀 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게 방증이기도 하죠. 특히 예비번호 초반 번호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참 저희도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원래 잘 쓰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논술 예비번호를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논술 반수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아, 그래서 좋은 모든 걸 선택이죠.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막 실망을 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글쓰기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천부적인 자질도 뒤따라 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비번호를 받았다는 건 최소한 글을 못 쓰는 재능 없는 사람은 아니다는 게 일단 인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입증된 사람이 대기번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글을 안 썼다고 해서 글쓰기 능력이 없어지지 않고 또 이제 논술 반수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또 뭐냐면 어느 학교를 가서라도 아마 한 학기 동안 리포트를 썼을 거예요. 리포트를 써보면 또 알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리포트 내용의 거의 절대 다수가 사실은 우리 논술 수업이에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논술에서 나오는 소재, 주제 이걸 가지고 리포트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학기 동안 학교 다닌 것도 어디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논술 반수까지도 열어놓고 우리 충분히 즐거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먼 얘기긴 했지만 우리 크리스마스까지 내다보며 정시, 수시, 논술, 합격까지 우리 한번 돌려봤습니다. 학생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하며 또 내년에는 좋은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기를 기대하며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